자, 지금 여야가 위성정당,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비례용 정당에 해산됐었죠? 통진당. 그 후신 정당의 의석을 보장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 이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원 보정을 해서 지하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을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노선과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좀 삼아야 되고 또 그런 저희 당과의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걸리는 그런 필터링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이 상황을 제가 큰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좀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목이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입니다. 일단 이름은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내달 3일에 창당 예정인데요. 우선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죠. 물론 민주당도 참여합니다.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진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민회의라고 약칭으로 불리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어떤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세력이 요 정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일단 요 가운데 진보당 보겠습니다. 진보당은요. 그 전신을 따라 올라가 보면 통합진보당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이 됐죠. 그런데 그 후신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 기억나시겠죠? 임재현 전 의원 뭐 이런 인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어제 합의를 본 게 이 진보당 몫으로 비례 3석을 일단 보장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과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있고요. 진보당 후보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한다는 겁니다. 단일화 방식입니다. 좀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좀 크게 좀 잡아주시면요. 여기는 시민회의,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어떤 사회 시민단체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는 비례 4석을 보장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아까 진보당도 그렇고 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참여하신 인사들 분의 일부를 보면 과거에 광우병 관련된 그리고 반미 시위를 주도했던 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적단체 활동 등등등 이런 전력이 있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북 세력의 부활이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 종북 세력도 부활시키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저희와 다른 것은 필터링해야. 그러나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진보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말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통진당과 관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자께서 그렇게 추측하시는 것 같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자경맹동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좀 판단하시나요? 김 의원께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왔었고요.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후정 변호사,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그 헌법재판소 법에 예. 위헌정당으로 이제 해산되면
그와 이제 유사한 노선 인물들이 뭐가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금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자체가 이제 그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이제 진보당 자체가 예. 후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물이 같은 인물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노선이 비슷합니다. 주장하는 노선이. 따라서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근데 왜 민주당이 예. 이런 게 그 진보당의 그 의회 입성을 도와주는지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 노선이 같은지 이걸 대답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한미동맹 해체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걸 분명히 답해야 돼요. 진보당은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안 한지 예. 이걸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천안함 자폭설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이래경 씨.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지 아니면 이게 스스로 자폭인지 이것도 이게 민주당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노선이 다르다면 예. 왜 이렇게 같은 정당을 하는지 예. 그 이유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도 보면요. 예. 아예 울산 북구는 이제 윤종호 옛날에 그쪽으로 아예 양보하는 식으로. 그 지금 진보당 쪽에 양보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지금요. 거기에 이상은 의원이 재선 의원이 있잖아요. 반발하죠, 지금. 그렇죠. 왜 지역구에 재선 의원이 있고 당원이 10,000명이 넘는데 그냥 이게 주는지 그 강성희 의원은 이제 경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선하는 거는 모르지만 저는 지역구를 이렇게 그냥 양보해 주는 거는 공당위를 포기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형 위성 정당인데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글쎄 이제 큰 우산 아래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겠다. 예. 이제 이런 취지라는 거 아까 뭐 얘기했죠. 예. 안규백 위원장입니다. 예, 안규백 위원장. 그다음에 그쪽에 뭐 대표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지금 또 주도하는 거고. 글쎄요. 통합진보당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고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헌재가 받아들였으니까 예. 대한민국의 법 체제 하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당시의 당원 당규 그리고 그걸 대표했던 이석기 의원 뭐 감옥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또 똑같이 나왔으니까 또 똑같이 변함없는 거 아니냐. 글쎄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뭐 극단적인 부분은 좀 떼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당 이름을 붙였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니들은 원래 빨간 애들인데 거기다가 뭐 조금 약을 쳤다고 해서 달라졌겠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전 뭐 좋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그렇다고 민주당을 향해서 니들 빨갱이 아니야? 한번 얘기해봐라고 공격하는 거는 지금 이런 21세기에 이런 시절에도 여전히 색깔론이나 메카시즘처럼 공격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 사회의 뭐라 그럴까 이 포용력이 훨씬 더 저는 커진 거 아닌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한말이나 아니면 일본에서도 그랬죠. 예수쟁이들을 탄압을 할 때 너 이 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밟고 지나가 봐. 그렇게 아까 표현도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 예. 뭐 살려주고 그걸 정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목을 쳤던 이런 식의 공격까지 하는 걸로 예. 혹시 상치가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거 송치훈 부의장과 강전애 부위원장께서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진보당 그리고 아까 시민회의라는 어떤 사회 시민 단체 예.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전력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에 진입시키겠다는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특히 그 시민 정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민회의? 시민사회죠. 시민사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시민사회입니다. 이 분들 뭐 전력, 뭐 천안함, 뭐 음모론 이런
주장하신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후보로 된다면 전 민주당 소속원으로서 매우 크게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명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명단을 보고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심지어 순위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후에 뭐 혹시나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뭐 아까 뭐 주한미군 철수, 뭐 한미동맹 파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의 당론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입을 틀어막을 건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뭐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그게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은 반대합니다만 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또 대신에 또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분들이 원내에 가는 게 타당하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 정책 말고 복지, 노동, 예.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분들과 지금 비례 연합 정도를 추구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명단 나온 이후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준현 변호사 혹시 이런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양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인사들이 오는 게 좋다라는데 공통점은 이른바 반윤입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뭉친 걸까요? 글쎄요, 이 지금 통진당의 후신 세력을 반윤이라고 봐야 될까요? 반남한이라고 봐야 될까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인데요. 이러한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것이 다양성에 들어갈까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 나온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울산 북구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재선으로서 현역으로서 있는데 그 지역구를 진보당 인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역의 이상선 의원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봤을 때는요. 민주당과 진보당의 그 지금 상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읍소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저런 없습니다. 거 양보하는 상황을 보니. 왜냐하면 예. 그 지역구에 민주당에서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지역구를 진보당에게 넘겨준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진보당 인사들이 비례 몇 번에 그 배치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 분명히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이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기억을 하시면서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상황인 거죠?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분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